이준석 최고위원님 연결합니다. 여보세요? 네, 아이고 목소리 안 좋네. 예. 이준석 씨 저 예, 선거 운동 많이 다니셨구나. 예, 예. 예. 지금 두 군데 보궐선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뭐 몇 시간 있으면 결판 나겠지만 저는 뭐 거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창원 말고는. 창원만 가셨구나. 그렇죠. 네. 예, 창원. 네. 창원은 지금 좌파 진영이 단일화돼가지고 그쪽이 우세한가요? 아니면 뭐 반전이 있을 수 있나요? 큰 이변이 없으면 여영국 후보가 이길 것이다. 뭐 이렇게 여영국 후보가 큰 이변이 없으면. 예.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시니까 이준석 씨가 네. 거기가 왜 우파하고 단일화 안 했냐 이런 또 비판들도 나오거든요. 네.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단일화에 대한 제한 자체도 없었고요. 그건. 아 그래요? 예, 예. 단일화. 단일화라는 건 뭐 어느 쪽이든지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바른미래당이 제한한 적도 없고 자유한국당도 제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제안한 적이 없어요? 예, 전혀 없습니다. 제 지도 보니까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라 좀 봅니다. 그러니까 누구 탓도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. 뭐 어떤 물밑에서 얘기가 있었어야 예, 이걸. 누가 뭐 제한하고 거절하고 이런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아. 뭐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는 이번에 거론도 안 됐기 때문에. 그럼 이번 선거 결과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요. 이현주 의원도 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선거 결과에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못하면 지도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세요? 저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, 이번 선거에서 뭐 어차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,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책임지는 방식도 여러 가지고 있겠고 네. 무엇보다 저는 뭐 근데 그것이 뭐 선거 전략의 문제냐 아니면 또 후보 선발한 과정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은 선거 운동하는 방식의 문제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. 결과를 보기 전까지. 그래요. 지금은 그럼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그럼 한국당 얘기해 보죠. 한국당이 1승 1패만 해도 황교안 체제가 뭐 선방했다 이렇게 승리다 이렇게 봐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어떻게 보나요? 저는 어차피 뭐 통영 고성이야 지난번에 무투표로 했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세가 예상되었고 네. 그리고 그런데 이제 창원 성산에 저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황교안 대표가 이제 본인의 그 명운을 거는 듯한 모습을 취했는데 네. 저는 사실 선거 분위기 보면 그 당시엔 단일화 전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갖고 뛰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. 오히려 저는 황교안 대표가 뛰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네. 저쪽이 단일화를 할 명분이 생겨버렸다. 저는 그거는 지금 굳이 제가 정치 평론가로서 분석하자면 판단 미스였다. 원래 선거라는 게 단일화를 막는 가장 좋은 전략은 크게 이슈화를 안 시키면서 저쪽에 둘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쪽에 너무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져버린 게 단일화하면 이기고 단일화 안 하면 지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고 저는 그거는 전략적 미스였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히려 단일화를 황교안 대표가 뛰어들므로 해서 저쪽이 단일화에 대한 급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급조했다 이렇게 보는군요. 저는 저쪽이 단일화 사실 뭐 여당과 야당이 단일화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뛰어들었을 것을 보는데 황교안 대표가 아니 단일화 안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비겁하게 정부 여당이 손 놓은 거 아닙니까? 한국당으로는 줄 수 없다는 그런. 그런데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이제 PK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 시작한 지 2달, 3달밖에 안 됐지만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보면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인 이유는 선거에 뛰어들 때 이길 것이 확실한 선거는 잘 안 도와요. 뭐냐면 내가 도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선거, 내가 도왔을 때 선방할 수 있는 선거에 가서 도왔고 실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 된 거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저는 봤어도 창원에서 단일화했을 때 그 진영 진보 진영을 이기기는 어려운 선거였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승부를 좀 걸었다는 것 자체가 물론 당연히 대표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당 대표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. 두 군데 선거인데 두 군데 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에 매진해야지.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뭐 방을 얻고 올인성으로 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한 것은 약간 그거는 오히려 그 전략적인 미스였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. 저는 뭐
비슷한 의미로 저희 당 손학규 대표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뭐 열심히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지만은 이현주 의원 비판한 지점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는 뭐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죠.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. 저는 그거에 있어서 이번에 여당은 굉장히 그 정의당 좋은 일 해준 거죠. 약간 정의당이 잘못 세워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아이고. 예, 그 아주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선거운동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완전히 평소에 이준석 의원 목소리가 아니네요. 목 관리 잘하세요? 알겠습니다. 네, 아프신데도 전화 연결해서 고맙습니다. 네. 아유, 목이 완전히 쉬었네요. 그 선거에 가서 얼마나 이제 그렇거든요. 유세장에 가면은 그 이게 평소에 목이 아니에요. 톤을 높여서 좀 왜냐면 흥분도 되고 야외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자연적으로 커지고 또 말하는 뭡니까 양이 엄청 많아요. 하루에 선거 유세 돌아다니는 보면 목이 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자당 최고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네요. 그렇구나.